저 시급이 50만 원인데 사람 부르죠? 설날 아침 기름 범벅이 된 앞치마를 벗어던진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좀 번다고 명절에 전도 안 붙이겠다?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시어머니 용돈 200만 원, 신우이차 할부금 3천만 원, 안마의자 할부금까지.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쓰던 그 돈의 출처가 전부 며느리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가락이 자동이체 해지 버튼 위에 올라간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 시댁 아파트 복도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 말자는 며느리 수진이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자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냐. 말자는 수진이의 바지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돈만은 끊지 마라, 응? 이 늙은 것이 굶어 죽으란 말이냐. 수진이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떠 있었고 매달 자동이체되던 200만 원 송금 내역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말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말자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1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고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이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이번 설에 너 3일 전에 와라. 만두 500개 빚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야. 말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서요. 마감이 설 바로 전이라 3일 전에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렵다고? 말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돈 좀 번다고 시어미 말이 웃음이야? 여자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명절에 시댁 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수진이는 이를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머니,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설 당일에는 꼭 갈게요. 설 당일? 그때 가면 뭐해? 만두는 누가 빚고 저는 누가 부치냐? 딴소리 말고 휴가 내. 말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전화를 겨우 넘긴 지 30분도 안 돼서 이번에는 손이 시누이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나 영희야. 있잖아. 나 이번에 차 새로 뽑았거든. 네, 형님. 축하드려요. 수진이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부금이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좀만 보태줄 수 있어? 한 3천만 원이면 되거든. 수진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철수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올케가 잘 버니까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가슴 한가득 차올랐습니다. 매달 시어머니한테 20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모자라 신우이차 할부금까지 대줘야 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아들 철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내 마누라가 설에 못 온다잖아. 시어미 말을 아주 콧방귀도 안 끼더라. 철수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진짜 바빠.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래. 바쁘면 다야. 명절에 시댁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남편이면 마누라를 잡아야지. 말자는 서럽다는 듯이 코를 훌쩍이며 아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듣다가 결국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철수야.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수진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진짜 지금 상황이 안 돼. 이번 한 번만 엄마 기 좀 살려주자. 나도 가서 다 도울게. 만두도 내가 빚고 설거지도 내가 할게. 약속해. 철수는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노트북 가져가서 틈틈이 일은 해야 돼.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다 할게. 철수는 연신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는 1년에 한 번뿐인 명절이니까 이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날 아침 수진이는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을 가방에 챙겨 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는 거실 한쪽에 가방과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는 배추 50포기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밀가루 포대가 4~5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말자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인사를 받기도 전에 앞치마 하나를 수진이에게 던졌습니다. 왔으면 됐고 옷 갈아입어. 할 일이 태산이야.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부엌 들어가. 수진이는 던져진 앞치마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말자의 싸늘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진이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씻어야 할 채소가 가득했고 가스레인지 옆에는 부침가루와 각종 재료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부엌 한쪽 구석에 올려놓자 말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냐?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틈틈이 좀 확인해야 돼요. 말자는 노트북을 번쩍 집어들더니 찬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이런 거 들고 와서 딴짓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수진이는 찬장 안으로 사라진 노트북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 하는 사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고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만두소를 다지고 부침개 반죽을 치대는 동안 시간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손이 시누이 영희가 느긋하게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부엌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거실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점심은 아직이야? 말자는 부엌에서 일하는 수진이가 아닌 딸 영희에게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 왔냐? 어서 와, 힘들었지? 과일 깎아줄까? 말자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정성스럽게 깎아 영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을 돌아보며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점심은 언제 차릴 거야? 신우이가 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냐? 수진이는 만두소를 다지던 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면박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꾹 참고 점심 준비를 하는 사이 영희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거실 한쪽에 놓인 수진이의 가방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허락도 없이 가방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가방 새 거 아냐?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수진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형님, 그 가방 안에 회사 계약 서류가 들어있어요. 제발 만지지 말아주세요. 수진이는 다급하게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빈손이 되자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신우이가 좀 들면 닳기라도 해. 가방 하나 가지고 되게 유세네. 수진이는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할 말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냐? 신우이가 좀 봤다고 그렇게 인상을 쓸 일이야? 말자는 딸 영희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영희는 엄마의 지원 사격에 기세가 올라 콧방귀를 뀌며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진이는 돈을 빌려놓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영희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철수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싱크대 옆에서 고무장갑을 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말자가 부엌으로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철수의 팔을 잡아 끌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 당장 나가. 엄마, 수진이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 나도 좀 도울게. 도울 거 없어. 남자는 남자 자리에 있어야지. 부엌에서 뭘 어쩔 거야. 나가. 철수는 어머니의 불호령에 고무장갑을 벗어들고 부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군 채 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다 도와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건지 남편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는 50인분의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팬 위에서 치직치직 튀었고 부엌 안은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는 연신전을 뒤집고 접시에 담고 다시 반죽을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따가웠지만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누구 하나 물 한 잔 떠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말자와 영희가 텔레비전을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배우 진짜 웃기다. 그러게, 아이고 배야.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고스란히 들려올 때마다 수진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기름 연기 속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뜨거운 팬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진이의 인내심은 신락같이 가늘어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수진이는 여전히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서너 시간 넘게 펜 앞에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화면을 확인하니 회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류라니? 어디가 잘못된 건데? 납품 일정이랑 단가가 뒤바뀌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지 않으면 수억 원대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확인할게. 서류 메일로 보내줘. 수진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겁지겁 손을 닦고 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자가 처박아 놓은 노트북을 꺼내야 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고 안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팔짱을 낀 채 부엌 입구에 서서 수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만 노트북 좀 쓸게요. 수진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전 붙이다 말고 어디를 가? 밖에 어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질이야? 말자는 수진이의 앞을 떡 가로막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급한 거예요. 수억 원이 걸린 일이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수억이 뭐 어쨌다고. 명절에 시댁 와서 일하는 게 먼저 아니야? 말자는 수진이의 핸드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뒤로 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영희가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상황을 대충 보더니 팔짱을 끼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옳게 맨날 회사 하더니 또야? 하루도 못 참아? 형님, 이건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발 좀. 에이, 핑계도 좋다.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렇게 둘러대냐? 영희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 옆에 딱 붙어 섰습니다. 수진이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1시간만, 아니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것만 처리하면 바로 다시 할게요. 수진이는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말자는 쇠기에 경일기였습니다. 안 돼. 전 다 붙일 때까지 딴짓하면 못 써. 말자는 수진이의 핸드폰을 다시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지키려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말자와 수진이의 어깨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중심을 잃은 수진이가 뒤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부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 얼굴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안경알이 산산조각 나며 투명한 파편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부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도 영희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깨진 안경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앉은 채 깨진 안경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아까 전을 붙이다 튄 기름에 대인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무릎에서는 넘어질 때 부딪힌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곧 얼굴을 굳히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칠칠맞게 안경은 왜 깨먹어? 재수없게. 수진이는 말자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안경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참고 또 참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말자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전 아직 반도 못 붙였는데. 수진이는 말자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뒤늦게 소리를 듣고 달려온 철수가 부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소리가 났는데? 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안경 파편과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급하게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철수의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괜찮으니까 손 치워. 철수는 뿌리쳐진 손을 허공에 든 채 멍하니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철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성큼성큼 거실을 가로질러 내려놓았던 자기 가방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부엌에 남은 말자와 영희 그리고 철수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배달앱을 열더니 검색창에 연중 무휴 출장 뷔페를 입력하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 업체를 골라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 제사상 음식으로 20인분 가능할까요? 갈비찜, 모듬전, 잡채, 나물 다 포함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주소 불러드릴게요. 결제는 제 카드로 할게요. 수진이는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준 뒤 개인 카드 번호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자 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말자와 영희가 부엌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입을 벌린 채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뭔 짓을 한 거냐? 음식 시켰어요. 수진이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시켜? 조상님 제사상에 사온 음식을 올리겠다고? 말자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미쳤냐? 정성도 없이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야? 말자는 길길이 날뛰며 수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호텔 조리사가 만든 음식이 집에서 만든 것보다 더 정성스럽고 맛도 좋아요. 조상님도 맛있는 걸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라? 이게 지금 시어미한테 할 소리냐? 말자는 혈압이 치솟는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사 음식을 사다 놓겠다니 말이 돼? 수진이는 영희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배달기사 2명이 커다란 보온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장 뷔페 배달 왔습니다. 수진이는 고맙다며 상자를 거실 탁자로 옮겼습니다. 뚜껑을 열자 윤기 흐르는 갈비찜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으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모듬전, 탱글탱글한 잡채, 색색깔의 나물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집안에는 순식간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영희의 어린 아들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뷔페야? 나 이거 먹을래. 아이는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말자는 손주가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말리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두 번째 갈비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 조상님 제사상에 이런 걸 올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말자는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탁자 앞을 서성거리며 음식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갈비찜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군침을 꿀꺽 삼키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근데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 보이긴 해. 뭐, 너까지 이러냐? 말자는 아들까지 적이 된 것 같아 기가 막혀 입을 벌렸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말자는 두 눈을 부릅뜨며 수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저는 시간당 5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요. 수진이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계산을 해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면 4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100만 원 들여서 사람을 부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말자는 수진이의 말을 듣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돈이면 다냐? 돈 잘 번다고 시어미를 깔보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미동도 없이 말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자는 가슴이 답답한 듯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사실? 내가 돈 좀 번다고 이 집안에서 제일 높은 줄 아냐? 시어미가 웃음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말자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영희는 엄마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철수는 갈비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뷔페 음식의 고소한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듯 말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말자는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수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영희 형님 차 할부금, 이 집 대출 이자. 그 돈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자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철수가 보내는 거 아니냐.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다시 한번 부르자 철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 돈 내 월급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말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그럼 누가 보내는 건데? 철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대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부 제 돈이에요, 어머니. 말자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철수 씨 월급 300만 원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요. 매달 어머니 통장에 찍히는 200만 원, 전부 제 연봉에서 나간 거예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형님이 새 차 뽑으면서 빌려간 3천만 원, 그것도 제 돈이에요. 이 집 대출 이자 매달 나가는 것도 제가 내고 있고요. 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올케 돈이었어? 동생이 잘 벌어서 보내준 거 아니었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영희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말자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티낸 적 없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한테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전 부치는 기계일 뿐이구나. 말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사하다. 돈 좀 보탰다고 그걸 들이대냐? 그래, 치사해서 안 받는다. 말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돈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수진이는 말자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용돈 끊겠습니다. 말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 수진이는 말자의 눈앞에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매달 자동이체 2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해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말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끊어도 되는 거죠? 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어림없다. 끊든 말든 내 맘대로 해라. 누가 내 돈 받아먹겠냐? 수진이는 말자의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본 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딸깍.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영희의 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던 자동이체도 취소했습니다. 띠링. 취소 완료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배송 예정이던 말자의 안마의자 결제도 취소했습니다. 띠링. 또 한 번 알림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말자와 영희의 얼굴은 한 겹 한 겹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 화면을 말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됐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드님한테 효도 받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한쪽에 놓아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말자는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자는 무릎을 감싸 안고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계모임 회비는 어떡하냐? 30만 원을 어디서 구해? 말자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차 할부금 자동이체 취소됐다는 문자 왔어. 영희는 핸드폰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내가 직접 내야 한대. 나 돈 없는데 어떡해. 영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남편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할 거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말자는 영희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와 누나를 번갈아 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할게. 말자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월급 30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부부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 엄마 용돈이랑 이 집 대출이자 나 혼자 감당 못해. 말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300만 원? 내가 고작 3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300만 원이 고작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야, 엄마. 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철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힘들게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고작 그 돈밖에 못 벌면서 애미를 굶기려고 작정했냐? 말자는 철수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쿵쿵 치며 통곡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호통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자초한 거야. 뭐라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수진이가 돈 보내주니까 이 집이 굴러간 거야. 수진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 집에서도 못 살았어. 말자는 아들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네, 내가 애미한테 이런 소리를 해? 말자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철수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철수야, 빌어. 얼른 나가서 옳게 잡고 빌어. 영희는 철수의 등을 떠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 차 압류당하면 나 시댁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철수는 누나의 손길을 뿌리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지금 차 걱정할 때야?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사과? 애미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그게 말이 되냐? 말자는 벽을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까 같은 기세가 없었습니다. 말자는 제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돈줄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차려진 출장 뷔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식구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위에 엉겨붙은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처럼 집안 분위기도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뒷목을 잡고 소파로 비틀비틀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앞이 핑핑 돈다. 말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도 영희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수진이를 쫓아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고 영희는 핸드폰을 붙잡고 할부금 납부 방법을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쓸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이를 악물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저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가지 마라. 말자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려는 순간 말자가 문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자는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말자를 보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거친 숨을 겨우 가라앉히며 수진이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엘리베이터 바닥에 닿았지만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수진이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것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응?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수진이는 무릎 꿇은 말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뒤따라 나온 영희가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영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방 뒤진 것도 돈 빌려놓고 뻔뻔하게 군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이는 영희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말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 비참하지 않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는 걸 내가 깜빡했어. 내가 우리 집 기둥인데 기둥을 내가 내쫓았으니 이 늙은 것이 미친 거지. 말자는 울먹이며 수진이의 바지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말자의 눈에 수진이의 손등이 들어왔습니다. 전을 붙이다 튄 기름에 데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같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군데군데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손등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냐?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이 손이 뭐가 됐냐? 내가 이 고생을 시켰구나. 말자의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인 손등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가 쿡쿡 쑤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이 못된 시어미가 진짜 미안하다. 말자는 수진이의 손등 위에 이마를 대며 엉엉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말자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철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은 어머니와 서 있는 아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진짜 반성하고 계셔. 철수는 수진이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다 도와준다고 해놓고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했잖아. 앞으로는 반드시 당신 편에 설게. 약속해. 수진이는 철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말자의 훌쩍이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조건? 뭐든 말해라, 뭐든지 할게. 수진이는 손가락을 하나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명절 음식은 출장 뷔페로 대신해요.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고요. 저한테 부엌에서 전 부치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말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다시는 안 시킨다. 수진이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 보였습니다. 둘째, 어머니 용돈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요. 대신 제가 매달 철수 씨 통장에 100만 원을 넣으면 철수 씨가 본인 월급에서 20만 원을 보태서 120만 원을 직접 어머니께
드리는 걸로 해요. 말자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에 입이 살짝 삐죽거렸지만 지금 흥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수진이는 세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셋째, 영희 형님 차 할부금은 형님이 직접 갚으세요. 저는 이자만 지원할게요.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올게. 내가 알바를 하든 어떻게든 갚을게. 수진이는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안 봐줍니다. 말자와 영희는 감지덕지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고맙다, 수진아. 진짜 고맙다. 말자는 수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이는 자동이체를 바로 재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뷔페 비용은 제가 낸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들어가죠. 수진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시댁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자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수진이의 뒤를 따랐고 영희와 철수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고함과 울음으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말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리 와.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같이 차릴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말자는 수진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소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멈칫했지만 말자의 손에 이끌려 소파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는 모습은 이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거기 앉아서 수진이 좀 챙겨. 내가 다 옮길 테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 가만 있어. 말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갈비찜이 담긴 무거운 냄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잡채 그릇, 모듬전 접시, 나물 종류까지 한 번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식탁으로 날랐습니다. 영희 형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이나 틀었을 영희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국자는 어디 있어? 국 뜰거 필요하잖아.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다. 접시도 더 꺼낼까? 그래, 큰 접시 3개만 더 꺼내라. 영희 형님은 서랍을 열어 국자를 꺼내고 찬장에서 접시와 수저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사이 5살짜리 영희 형님의 아들이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려고 끙끙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앉을 거야. 어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올려줄게. 영희 형님은 얼른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려 의자에 앉히고 턱받이를 채워주었습니다. 숟가락 꼭 잡고 있어. 밥 금방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는 수진이의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며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뭘? 나는 괜찮아. 괜찮긴. 손등 좀 봐. 기름에 다 데웠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수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철수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다 차렸다.
어서 와서 앉아라. 말자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갈비찜에서 올라오는 김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말자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수진이의 밥 위에 살며시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오늘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잖아.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올려주는 일은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인사는 됐어. 어서 먹어. 많이 먹고. 어머니도 드세요. 갈비찜 맛있죠? 그래,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럽냐? 이거 없어도 먹겠다. 출장 뷔페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갈비찜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영애 형님의 아들이 잡채 접시 쪽으로 통통한 손을 뻗었습니다. 잡채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자 당면이 입가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이거 또 먹고 싶어. 천천히 먹어. 흘리지 말고. 할머니, 나 이거 좋아. 그래, 우리 손자 많이 먹어. 식탁 위로 웃음이 퍼졌습니다. 말자도 영희도 철수도 모두 웃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안경 없이 맨 얼굴로 음식을 먹다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갈비찜 양념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접시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당신 밥 다 먹으면 바로 안경점 가자. 새 안경 맞춰야지. 안경값은 어떡하려고? 내 월급에서 낼게.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호호, 철수가 다 컸네. 그래, 안경값 정도는 남편이 내야지. 말자가 옆에서 거들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진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연신 수진이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영희는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느라 분주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추석에는 음식 준비 없이 온 가족이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요? 여행? 어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바닷바람 쐬면서 회도 드시고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비용은 제가 낼게요.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말자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형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우리 다 같이? 네, 형님네 가족도 다 같이요. 바다 갈 거야. 영희 형님의 아들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네. 말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진이와 철수는 친정으로 향하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고마웠다. 진짜 고맙다. 어머니,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시켜놓을게. 수진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른 철수는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철수의 시선이 수진이의 오른손 등에 멈추었습니다. 기름에 대어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편 시댁에 남은 말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동네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오늘 100만 원짜리 뷔페를 차려줬다. 갈비찜에 잡채에 별게 다 있었어. 어머, 그래. 부럽다, 부러워. 다음 추석에는 온 가족 데리고 바다로 여행 간다더라. 비용도 다 며느리가 낸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스러운 희생 대신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합리적인 배려가 자리 잡은 그해 설날은 수진이네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명절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진이는 연봉 1억을 버는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 말자에게는 전 부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보내면서도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야 했던 수진이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 돈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진짜 존중은 밥상 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차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